거기 잘 보세요. 무화설에 위배되지 않는 윤회 문제에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는데 아래아식은 요것 때문에 이제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생리적으로 유지하는 근원적인 마음인데 이 마음이 실체로서 자성을 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실체인 아트만하고는 다르다. 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리아식은 모든 법을 습기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지은 모든 것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적당한 인연이 되면 다시 또 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연기는 아레아식 연기를 통해서 윤회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을 아레아식하고 연결시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아레아식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거꾸로 저 얘기를 한번 늑대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이제, 어디 정글에서 버려진, 어떻게 버려졌지 모르지만, 버려진 남자애가 늑대굴에서 자라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인데, 어릴 때 이 늑대들이 키워가지고, 이 늑대처럼 흉내를 내면서 늑대처럼 살고 있는 이 소년을 정글에서 발견했다는 게 실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늑대처럼 돼가지고 이게 자꾸 인간이 안 되고 결국 죽었다라고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늑대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자, 이거를 얘기하면서 많은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이제 교육의 선천적인 측면하고 후천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요. 유전적인 측면하고 후천성. 그래서 결국은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늑대굴에 버려져가지고 늑대젖을 먹고 늑대하고 같이 자라니까 인간이 안 되고 늑대처럼 돼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후천적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례로 이 늑대소년 이야기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은, 자, 늑대 새끼를 낳자마자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이 품고 키우면서 인간하고 똑같이 키웠어요. 자, 인간이 될까요? 인간 될 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늑대나 돼지나 개를, 호랑이를 가지고 와서 아무리 인간처럼 키운다고 해도 그게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의 말도 못 해요. 그처럼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유전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아니면 생리적인 유전적인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놈을 인간으로 키워서 좋은 환경에서 키울 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아닌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가까운 원숭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인간하고 똑같이 키워도 원숭이가 사람 말을 할까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아레아식이라는 것도 그게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의식 안에, 바탕에 뭔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떤 인연이 되면 업력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집단하고 어울리면서 맺는 인연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개화가 되고 점적 교육을 하는데, 늑대소년은 인연을 다르게 만났잖아. 그 늑대라는 인연을 만나니까 늑대하고 계속 늑대처럼 발전이 돼가지고 인간이 안 돼버렸어. 인간처럼 안 돼. 모양은 인간인데. 그것처럼 그 인간의 의식 가운데에 뭔가 있는 그런 것을 아레아식이라고 일단 상정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아레아식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업감연기사는 이제 그 부파불교에서 업설에 의해서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가 이제 과거로 되돌아온다라는 걸 전제를 해요. 그 업력을 근본 얻는 데라고 일체 만유가 연이 돼가지고 가보를 받는 게 그게 이제
억감연기설이고 이제 3세 양주인가설하고 비슷해요. 근데 구사론에서 이제 설일지우부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업설은 결국은 자기가 지은 결과를 자기가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가보를 받는 주체를 상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숙명론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아레아식 연기설은 유식학파에서는 근본식인 아레아식으로부터 이 세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아레아식은 이제 업이 저장되는 창고예요. 업의 처소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레아식은 저장도 되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업을 짓는 업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저장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근데 어떠한 연을 만나면 업력이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 연을 만나는 게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키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늑대한테 가면 늑대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게 연이에요. 근데 그 바탕에 있는 뭔가가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아레아식 연기설이 나중에 이제 열애장 사상에 와서는 진여 연기설로, 그 다음에 하음의 법계 연기설로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음 사상 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일체유부하고 경량부에서 무슨 논쟁을 했냐 하면은요, 이제 그 유식무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설일체유부하고 경량부의 논쟁이 없었으면 어쩌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설일체유부는 밖에 있는 경계하고 내면의 의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단위로서 75법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제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부예요. 근데 경량부는 여기서 찰나생 찰나멸을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밖에 있는 법이, 외부의 법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인 인식 도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량부는 인정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인식한 내용이 존재하는 대상에 주어진, 자, 요걸 잘 보세요. 인식한 내용이 식이 구성한 게 아니라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상이 형성이 된 거라고 본 거예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식불교하고는 다르죠. 유식불교는 그 대상을 식이 파악을 해서 가지고 온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경량부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르죠, 초점이. 그래서 이제 인식에, 그러면서도, 그래서 어쨌든 저쪽에 와서 맺혔든 여기서 와서 맺혔든 저게 제대로 비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악된 게. 판단할 도구가 없다라고 보는 게 경량부예요. 자, 그러면은 유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외계 대상이 실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경의 이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데 있다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예를 드는 게 뭐 이제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했을 때 그 뱀은 가짜 아니냐. 그러면은 또 반론을 하는 사람은 뱀은 아니지만 새끼줄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새끼줄도 우리가 새끼줄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새끼줄도 새끼가 원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으로 꽈야 새끼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등등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객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량부는 뭐예요? 알 수 없지만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게 여기서 와서 미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걸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판단하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식학파예요. 그래서 식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인식되어진 내용은 참으로 있지만, 자, 요거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식되어진 내용이 뭐예요?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밖에 있는 대상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에서 파악한 거, 그게 내용이에요. 파악한 내용 내가 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인상을 내가 감을 잡든, 그 감이 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인식의 객체는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왜? 요 개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식의 내용은 뭐뭐다라고 내가 파악한 거에 대해서만 나는 내가 파악한 것, 내가 파악한 것, 시기라고 해야 돼요. 시기 파악한 것이 이게 내용이에요. 요건 대상이고. 자, 그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의식 속에 들어와가지고 맺혀진 영상, 상, 내용. 요게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이 인식의 객체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객체는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요렇게 파악한 그것, 요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파악한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파악한 내용 그대로 객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파악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 내용이 인식의 객체로 실제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파악한 내용만, 내가 파악된 것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상세계는 이제 인식의 주체인 시기, 대상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 표상식으로 존재할 뿐이고, 현상세계가 이제 그 말이에요. 표상식이라는 거죠. 대상세계는 식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식을 떠나서 우리 인식의 바깥에 외부에 이 세상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세계다라고 인식하는 그 세계는 내가 이미 인식한 세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떠나서 내가 아는 세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파악한 세상은 따로 없다라는 그 의미예요. 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각된 그대로 외계에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유식무경이에요. 경계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경계가 그러니까 뭐예요? 경계가? 내가 경계라고 아는 거는 사실은 뭐일 뿐이에요? 실제 경계가 아니라 내 시기 파악한 영상, 상, 요것만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이게예요. 이거. 우리가 세계다, 대상이다, 뭐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일 뿐이니까 실제 우리가 보고 뭔가를 만들어냈던 바깥에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래서 유식사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죠. 그죠? 마음에 의해서 변화됐다는 말은 마음이 구성해서 본 거라 말이에요. 마음이 구성해서 본 거. 마음을 떠나서는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떠나서 바깥에 아무 물건도 실제로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서 어떤 거를 파악하든 색성량 미초법 뭘 파악하든지 간에 우리가 파악한 거는 우리 안에 알려진 것, 우리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알려진 것만이 내한테 있고 그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건 뭐뿐이에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미경을 들여놓고 보더라도 그 관찰을 통해서 알려진 것만이 우리의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는 거지 그 지식하고 똑같은 일치하는 것은 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경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제 이 과학적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공사상을 재해석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이제 그 앞에 이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공을 비판하고 육아행, 요가 체험을 바탕으로 아리아식의 심식을 통해서 이제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공성이 승립하는 장으로서 식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여기서 공이라고 하지 않고 공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공의 성질을 우리는 육식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렇게 파악된 것을 저장하는 게 아리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하잖아, 반야사상에서. 그게 이해가 됐다면 그 이해가 내 인식작용 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 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성이 성립하는 장으로서 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공돌이를 알았느냐?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데? 내가 알았는 그 작용이 식이에요. 알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식이 있기 때문에 공을 알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 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존재는 심식의 변전이고 공조차도 깨달음조차도. 그러니까 심식만이 실제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식만이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는 아비달마의 유적 존재가 아니에요. 설일체 유부죠. 반야사상의 무적 존재관으로 오해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잘 가지고 와서 식은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다고 식이 실체로서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연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때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때 있는 거죠. 뭐뭐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뭐라고 할 때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뭐뭐라고 말할 때, 뭐뭐라고 규정할 때, 뭐뭐라고 행동할 때, 뭐가 돼요? 뭐뭐가 된다. 라는 거죠. 요게 할 때에, 그때, 바로 그때. 뭐뭐라고 할 때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라고 할 때 지가 돼지가 되는 거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하선을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간하선의 활구가, 간하가 뭐예요? 간하. 간판, 볼간자, 말하자잖아요. 말을 딱 보면, 말을 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게 간하예요. 그거를 통찰하는 게 간하선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있느냐. 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고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는데 돼지가 어디 있어요? 돼지 같다라고 할 때 돼지가 그때 있잖아. 돼지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유식이, 그게 유식이에요. 자, 돼지 같다라고 하는 순간에 말하는 사람도 말 듣는 사람도 돼지를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잖아요. 근데 그 돼지가 실제 돼지가 아니잖아요. 무학대사를 보고 돼지라 했잖아. 그럼 무학대사 돼지다, 돼지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무학대사는 돼지가 아니죠. 그런데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뭐라고 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할 때, 돼지 눈이 뭐예요? 돼지라고 파악한 고놈이에요. 고놈. 돼지를 보는 놈이 바로 돼지 눈이고, 돼지 눈이니까 돼지지. 그게 영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식불교가 반야사상보다도 선불교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요 마음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요, 가나선도 되게 쉬워요. 위파사나하고도 바로 통해요. 그래서 제가 유식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초기 불교하고 우파불교하고 이제 중간 유식 선불교가 하암사상이 쫙 다 연결되는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하도 하나도 그 구체적인 전오식에 이제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7식, 8식이 작용하는 내용을 점검하는 화두가 삼천공안 가운데 요거는 뭐 안식에 해당되는 거다. 요거는 이식에 해당되는 거다. 소리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이식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뭘 보고 깨달았다 그러면 안식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 부처님은 새벽 불 보고 깨달았으니까 분명히 안식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보고 안식이 돼지라고 했는데 아니라 안식이 부처다. 안식을 보는 놈이 부처다. 깨달음이다 하는 거를 그걸 안 거죠. 그러면은 유식불교의 내용이
이제 다 이제 가나선하고도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평가니까 반야사상이 여전히 출가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유식은 이제 이게 왜 더 대단한 중생 보살 깨달은 자를 구분해가지고 인간의 심층 심리를 중생들의 마음은 어떻고 보살의 마음은 어떻고 부처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중생 세계, 보살계, 깨달음의 세계를 다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다음에 둘 다 공이란 무엇인가 중간 사상하고 유식 사상이 다 이제 마음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출발해가지고 인간이 도대체 뭔가, 인간의 근원이 뭔가, 그게 이제 마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탈을 하려고 했고 중간불가 반야의 예지를 주로 강조했다면은 유식불교는 마음의 심층 심리 그거를 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이제 대승불교의 양대 기둥을 이루어서 이제 나중에 열애장하음 천태 유식불교에 다 영향을 미친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조는 미륵인데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설이 있어요. 이름이 우리 미륵보살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의 제자라고 하는데 무착이 미륵보살을 만나서 배웠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다 그러고 아니면 무착이 상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 무착의 동생이 세친인데요. 그 세친은 설일제 의부에 속해 구사론을 지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어요. 막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대승을 비판했던 거를 이제 참회를 하고 대승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많은 논설을 해서 유식 삼식송이 바로 제일 유명한 그 유식 사상 가운데 그 중요한 논세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유식 학파에 여러 논사들이 10대 논사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두 갈래로 또 갈라지고 이제 중요한 경전은 해신밀경, 대승아가들매경 이런 게 있고요. 뭐 육아사절은 섭대승론, 30송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현장스님이 번역한 성유식론인데요. 이거는 성유식론이 하나의 저서가 아니고 세친의 유식 삼식송이 제일 유명한데 이 세친의 제자들이 유식 삼식송에 대해서 이게 10대 논사들이 여러 가지 주석을 했어요. 유식 삼식송은 개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주석을 했는데 이 주석을 모아서 편집을 했는데 주로 호법의 주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다른 그 논사들의 주석을 편집한 거예요. 편집해서 번역한 게 성유식론인데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에서는 주로 이것만 봐요. 성유식론만 대체로 보고 이제 유식 삼식송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유상유식파하고 무상유식파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대상을 인식할 때 인식된 형상의 존재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예요. 무상이란 말은 상이 없다라고 보는 파죠. 자, 그런데 무상유식파하고 유상유식파는 상이 있다라고 보는 파, 없다라고 보는 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경식구공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경계도 없고 식도 없다라니까 팔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까지도 전부 다 없기 때문에 진짜 있는 80까지도 다 없는 그 밑바탕에 있는 게 그게 진여다. 그러면서 제9식을 내세워요. 이게 진여유식설인데 이제 요게 계본은 이렇게 되고 나중에 중국 섭론정으로 가고요. 유상유식파는 경공심유, 경계는 없지만 마음은 있다. 마음은 있다. 이 8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식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고 8식 안에 깨끗한 마음, 진여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고 모든 걸 다 저장하니까 더러운 거든 깨끗한 거든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실제로 그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진여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마음도 거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작동하는 게 마음이 따로 있어 가지고 뭐 이게 바탕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있는 게 어떻게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체로서 불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간에 그게 드러날 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하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을 예를 들어 보세요. 빅뱅 이론. 자, 이 우주가 빅뱅 이론에 하면은 그 빅뱅 이론이 모순이 되는 거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했을 때, 그럼 태초 이전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태초를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는 어떤 고정된 점을 찍어야 돼요. 태초라는 말은. 고정된 점을 찍으면은 이거는 종말이 바로 상징이 될 뿐이죠. 근데 빅뱅 이론도 사실은 거기서 하나도 못 벗어났어요. 시간관에서는. 그 빅뱅 이전은, 빅뱅 이론은 지금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팽창하려면은 지금 우주가 요만큼 팽창하고 계속 팽창하는 중이라면 팽창하는 바깥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팽창하는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공이라고 한다면 이 빅뱅 이론이 우주가 없을 때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생겼대. 그러면 우주가 생기려면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참으로 없으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형상으로서 고정한 어떤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은 어떤 인연이 될 때 드러나요. 그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어. 불생불멸이에요, 마음 자체는.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빅뱅이 일어나려면은 빅뱅이 일어날 공간이 있어야 돼. 우주가 무한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무한대의 공간이. 그것처럼 마음이라는 것도 이게 비유예요. 그렇게 있는데, 자, 빅뱅이 일어나도 우주 공간이 내가 여기 서 있고 책상이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늘. 그 자리가 공의 자리예요, 항상.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뭘 있는 걸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유상유식파는 따로 구식을 내세울 필요가 없고 팔식이 있지만 그 있는 것은 어떤 경계나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진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법을 거쳐서 이제 중국 현장을 거쳐서 중국 한국의 법상정은 요 계통을 이었어요. 그래 이제 한국에서 이게 주류가 돼버렸죠. 중국 한국은. 그 결국은 이제 유식무경의 내용은요, 오직 알려진 것 뿐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인식된 것일 뿐이에요. 파악된 것, 인식된 것.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 여기 보면은 오직 알려진 것, 요걸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해신물경에 처음 나왔다 이 얘기도 했고요. 이것도 다 앞에서 인용했던 겁니다. 위파사나 사마땅 행하는 대상인 영상 오직 식이다. 또 식의 소년은 식으로부터 나타나는 경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상을 분별해야 아는 작용일 뿐이에요. 아는 작용. 유식사상은 모든 현상을 식의 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식작용 결과물이 유식무경인데,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유식무경은 뭐냐면,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내가 본 것이 뭐예요? 영상이에요, 영상. 상. 식에 의해서 파악된 것, 알려진 것. 그것처럼 그렇게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어떤 바깥에 대상이 있는데, 바깥에 저것이 책상이다라고 하는데, 나무다라고 하든, 실제로 책상은 실제 외부에 있는 그 책상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책상, 우리가 아는 책상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파악한, 내게 알려진, 내게 인식된 책상을 가지고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 않다는 말은 그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덧칠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관계로 가지고 와봅시다. 우리가 지혜 눈의 안경이란 말 흔히 하잖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요? 항상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봅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너무 좋아.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끌릴 때는 뭐 태양이고 장미고 그렇지만
좀 만나다가 영 아니다 싶을 때는 지금 완전히 왼수고 막 꼬라지 보기 싫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좋던 사람도. 그러면은 내가 남을 인식하는 순간,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덧칠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통해서는 세상을 볼 수 있다. 이게 대주 눈에는 대지, 부처 눈에는 부처.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그냥 이게 농담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냥 쉬운 거예요. 인식된 것이나 인식되기 전의 것이나 모두 마음이 만들고 마음속에 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인식되기 전의 것도 어떻게 또 마음이 만드냐. 이게 이제 또 골치 아프다.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어떤 거를 볼 때는 내가 책상이 저기 있어요. 책상을 인식하기 전에도 이미 책상을 보는 내 식작용이 안에 있어요. 그게 그 전의 마음도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유식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저장된 습기가 나도 모르게 저장된 습기, 훈습됨. 그 훈습된 저장된 나의 인식작용, 훈습된 나의 인식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대상을 보기도 전에 이미.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시 이래로 이제 시작도 없는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에 저장되어 왔던 어떤 습기, 습관, 우리 인식의 습관이 이미 어떤 대상을 보기도 전에 내 마음에 이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미 만들어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유홍준 교수의 책 가운데 나의 무사유산 답사기라는 책 아시죠? 그게 여러 권 나왔어요. 1, 2, 3, 4, 5, 6, 7 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미학적 주제이자 인식론적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디 놀러를 간다 그러면은 뭘 보러 가잖아요. 가보면 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홍준 교수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거기서 아는 만큼 본대, 아는 만큼. 우리가 역사적인 유적지를 보러 갔어. 근데 뭐 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그냥 돌덩이인데 지나갔는데 거기에 이 돌이라는 게 어떤 역사적인 뭐 사건하고 전설하고 뭐 이런 게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거다라는 걸 알고 가면은 뭐예요? 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는 만큼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알게 됐는지는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훈습된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인식작용이 마음의 활동이 이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본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너무 쉬운 오리 토끼 그림 그거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이렇게 애매하게 그려놓고 오리하고 뭐 이게 참 안 지워지네. 오리하고 토끼 그림을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이게 토끼라 그러면은 이걸 토끼 귀로 보여요. 근데 이걸 오리 주둥이로 보면 오리 주둥이로 보여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똑같은 거를 보고도 사람이 인식을 하는 게 전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보느냐,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선입견이 뭐냐에 따라서 먼저 주어진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뭐 공룡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라고 하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거는 뭐예요? 실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파악한 나의 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짓는다라는 말 그런 의미예요. 세상을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이 주조를 해낸다라는 뜻이 아니고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인식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그렇게 해서 파악된 걸 가지고 그 내게 파악된 상을 가지고 이게 세상이라고 판단할 뿐인데 사실은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짜라는 거 알면 그게 그걸 왜 중요하냐. 불교의 출발은 현실 삶의 고통에서 출발했어요. 12연계에서 생로병사 우비고뇌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거기에서 고통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을 알고 보니까 나에게 집착하고 현상 세계에 집착하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집. 나에게 집착하는 거. 대상에 집착하는 거를 법집. 이 집을 끊어내야 되는데, 집을 끊어내려고 보니까 이 집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보니까 이 마음에 이 작용이더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유식 불교에서는 이제 육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유식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진짜 아집과 법집을 없애고 괴로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근원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식이란 오직 조건에서 생기한 현상일 뿐 어디에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임무와. 그 다음에 대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로도 뭐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언어적 대상이 안 돼. 왜? 언어적 대상이 안 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뭐뭐는 뭐뭐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뭐뭐다. 정의하는 거는 내가 규정하는 것일 뿐이고, 이 규정은 뭐예요? 규정은 상이에요. 상, 표상. 근데 대상은 뭐예요? 세상은? 이게 언어잖아. 실제로 있는 거는 언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안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말로 표현해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경은 분별하는 인식과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라 청정세간 후득지의 현현의 사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인식과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식작용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우리가 경계라고 생각했던 거는 경계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 중국의 어느 섬이죠? 산은 산인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산은 산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더라. 그러고 다시 보니까 또 다시 산은 산인데, 앞에 산은 산하고 산은 산이 아니다 하고 뒤에 산은 산이다 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산은 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법을 가지고 실체가 있다고 분별한 사량 분별로 인해서 산은 산이다라고 정의해서 대상하고 동일시한 산이에요. 그런데 그 인식의 과정을 공부를 하고 깨달아 보니까 그 산이 내가 규정한 그런 산은 내가 인식한 산이지 그게 실제 산이 아니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산은 내가 형상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산은 산대로 그냥 있는 거고, 물은 물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산절로 수절로라는 뜻이죠.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의식 상태는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무시일의 경험을 습기라는 형태로 저장하고 보관하는 아리아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게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는 집단 무의식 같은 그런 거죠. 그러면 식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있는 건가? 이제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8가지 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있는 건 아니래요. 또 왜? 임시로 있는 거예요. 임시로. 왜? 심의식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편으로 임시로 설명하기 위해서, 식은 그때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때 뭐뭐 할 때 드러나는 그걸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때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심의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진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전환? 심의식이 끊임없이 대상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 대상이 실제로 있다라. 뭐가 동일시예요? 내가 파악한 상하고 바깥에 있는 대상을 같다고 착각하는 게, 이게 동일시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동일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은 XX야. 저 인간은 저기 있는데 XX야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파악한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잖아. 이거를 가지고 저 사람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동일시예요. 같다라고 보는 거. 그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쉬운 예로, 저 인간 밥맛 없어. 보기만 해도 밥맛 없어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럼 밥맛 없는 인간이 저 인간이에요, 나예요?
아예 밥맛 없는 인간. 우리가 어떤 인간을 보고 그래요. 근데 저 인간은 밥 잘 먹어요. 그러면 내가 파악한 밥맛 없는 인간이라고 개념 규정한 거는 나의 상이에요. 나의 식에 의해서 맺혀진 상이란 말이야. 저 사람 바깥에 있는 경계라면. 근데 밥맛 없는 인간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은 밥맛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밥맛 없는 인간이라는 나의 생각과 저 사람을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동일시란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럼 진짜 밥맛 없는 인간 누구예요? 저 인간 보기만 해도 밥맛 없으니까 지가 밥맛 없는 거지. 자기가. 그럼 자기가 밥맛 없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돼지라고 하는 놈이 돼지인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 식은 사실 유식론은 그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밥맛 없는 인간은 누구? 저 인간이 아니고 나. 그것만 알면은 얼마나 말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업을 짓지 않을 수 있잖아. 당장 요것만 깨달아도 남한테 함부로 안 하고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 그래서 심의식을 전환시켜야 이게 모두가 가짜라는 거를 알아야 이 말이에요. 그 전도몽상이라 하잖아요. 전도몽상. 전도몽상은 이게 전도된 몽상이 바로 유식에서 말하는 이 상이에요. 상. 우리가 파악한 게 전부 다 전도된 몽상이에요. 꿈이에요. 꿈. 꿈속의 망상하고 같은 거예요. 그 이제 반야신경에 나온 것처럼. 이게 몽상인 줄 알아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심의식의 본질을 밝히고 구조를 해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심의식 존재가 부정돼야지만 일단 그건 수행의 결과물로 그거는 입증이 되는 거니까 수행의 과정에는 이 작동을 하잖아요. 이게 심의식이. 이 작동하는 이 원리를 파악을 해서 이거를 해체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중간학파는 이제 육아학파하고 이제 주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일체품은 모두 자성이 없다는데 유식론에서는 그 일체품 자성은 없어. 그러나 일체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존재하는 방식이 자성이 있는다라고는 아니에요. 임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결정적으로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건 모두 극단적이라고 해서 비유, 비무, 중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무의 개념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이런 이름을 붙인다. 그 이름을 붙이지만 진여다, 성이다, 법이다, 부처다 뭐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언자성, 말을 떠난 자성이라는 거예요. 말을 떠난 자성, 말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를 초월해 있는 것들의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이언중도라고 해요. 이언중도, 말을 떠난 중도라는 거죠. 말로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초놀래 세계니까 말로 안 되니까 조주 스님한테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어떤 날은 유라 그래. 또 똑같은 질문 어떤 날은 또 무라 그래. 왜 무라 했지? 왜 어떤 날은 또 유라 했지? 여기에는 이 유무 중도를 이해를 해야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날은 또 하여튼 제자들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스님이 있을 때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또 무 이러는 거야. 저 스님 그런 하드도 있어요. 개만 불성이 있다고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또 무한 거야. 아니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데 왜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또 이렇게. 그 뭐예요? 그 근간계를 가지고 이제 답은 아니지만 해설해 볼 수 있잖아. 중생이라는 상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하잖아. 일단은 이론으로는 거기까지는 이해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내려놓고 보면 선사들이 선문답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유식불교하고 중관사상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선불교의 그 화두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르고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한법화사 이런 것까지.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유식 무경의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유식이 뭐다. 이것만 이해하면은 나머지 이제 뭐 사분법이니 뭐 삼성이니 삼무성이니 뭐 사지 네 가지 지혜니 그다음에 뭐 보살 십지 이것도 이제 그 하암사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에도 이제 오비 수행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이 유식이, 저도 유식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 준비하기도 너무 이렇게 하나에 정리된 어떤 책도 없고요. 성유식론 봐도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리하는데, 제가 이 지난 중간사장 하면서부터 내가 그동안 보던 책하고 정리해놨던 거를 허리 놓고 짜집기를 정리하려고 그래도 막 머리가 너무 아프던데. 뭔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근데 이제 감을 잡은 게, 유식의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뭔가 풀어나가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계속 반복되지만 왜 유식론이 나오게 됐는가, 유식의 의미가 뭔가, 이제 무경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를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요,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인식된 도달한 경지가 무경이라는 경지예요.